네, 3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시사교양 PD, 사회부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46 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4.63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시사교양 PD, 사회부 기자입니다. 희망대학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광운 찬빛 인재전형, 숭실대 언론홍보학부 SSU 미래인재전형,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창의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죠? 네. 어때요? 막막해요. 어떤 과목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국어랑 영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 막막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조진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학생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힘을 갖다 넣어줘야 될 필요성을 네. 느끼네요. 일단 우리 학생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동아리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관심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이나 이렇게 다큐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언론 쪽 PD라든지 사회 기자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핵심 포인트는 현재 교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이 유리한지, 그리고 학생이 인서울 또는 인수도권을 갖다 우선을 할지 아니면 언론학과 쪽에 우선을 해야 될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궁금해하는 학생입니다. 네,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을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수시 쪽에 이제 월등하게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마도 이제 평가 대상이 이제 비교과와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은 비교과가 제일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하고 교과가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갖다 좀 향상을 시킨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정시 경영을 통해서 수시 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시 경영 쪽을 보면은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가 그냥 강원대, 숭실대, 세종대 이쪽입니다. 근데 표준 점수를 봤을 때는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지금 수준에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수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데, 제가 그래서 정시 쪽에도 20을 주는 게 4월 달보다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2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정시도 20% 정도 이렇게 부여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영사 내신 학생이 지금 현재 4.46 등급이고 6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이 국영사 기준으로 4.25 등급, 100분위로는 한 6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은 비슷하지만 비교과 부분이 같은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학생부 전형 지원이 더 경쟁력이 있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수시 경쟁력이 정시 경쟁력보다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이 준비를 하려면 제일 1순위는 일단은 평가 조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교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지금 현재 한 4점 중반 정도 되는데 기말고사를 좀 잘 봐가지고 내신 성적 2.5등급을 목표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수시 모집에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교를 해주시면서 대체적인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유리한 전형 순을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는 이제 적성전형으로 봤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부분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몇 군데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에서 좀 강조가 필요하고요. 제 1순위는 당연히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2.5등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적성으로 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대로 3학년 1학기 성적이 2.5등급으로 향상된다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일에 하나 이제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적성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성에서 가장 많이 뽑는 가천대 1057명 뽑죠. 그런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이해 보는 고려대학교 세종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서울서재 적성을 보는 학교는 뭐 서경대라든지 올해 신설대 삼육대학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향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께서 살펴주실까요? 네, 6월달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어가 5등급, 수학 나가 4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 그다음에 평균 4.25등급 되고요. 예상 100분이 한 61%, 평균 점수는 한 427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4월 따라 6월 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4등급 유지, 그다음에 영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사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 사회문화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 윤리와 사상은 6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을 갖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님 열심히 듣고 있을 텐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 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부를 갖다가 몇 번 봤어요. 자세하게 봤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진로 쪽에 보니까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것은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로 봐요. 이제 면접 같은 거 할 때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원래는 이제 역사교사나 초등교사를 이렇게 희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2학년 때 보니까 편집자나 PD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바뀐 뭐 이유라든지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그게 제가 원래 그 1학년 때 꿈은 엄마가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2학년 때 올라와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교내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보다는 PD 관련 쪽에 더 맞는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학생부를 통해서 보면은 학생이 좀 더 활동적이고 좀 적극적인 면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좀 적성을 좀 찾은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먼저 교과 성적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1, 2학년 때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먼저 점수가 좋은 과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이 4등급, 국어가 4.5등급, 영어가 4.5등급, 사회가 4.7등급, 평균 4.46등급, 전교과 4.48등급 정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4에서 5등급을 해서 상승 후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4, 5, 3, 4로 해서 등락이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4, 5로 해서 상승 후 하락이 반복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영수 과목이 등락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와 평균을 봤더니 1학년 때가 4.39, 2학년 때가 4.5등급, 1학년 평균 4.46이 됐고요. 전교과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교과는 1학년 때 4.46, 2학년 때 4.5, 큰 차이는 없고요. 1, 2학년 때 평균은 4.48등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1학년 성적하고 2학년 성적을 보면은 2학년 때 성적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성적 추이거든요. 암만 해도 좀 상승하는 쪽이 좋은데 약간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성적이 다시 상승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좀 성적을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의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비는 수상 경력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아까 조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과나 모의고사에 비해서 비교과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아리나 봉사, 독서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자율이나 진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학생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을 좀 반복해서 봤는데요. 일단 동아리 활동 보면은 1, 2학년 때 그 교직 편집부를 했더라고요. 2학년 때는 또 부장까지 역임을 했고 그 활동한 내용을 보면 학생이 뭐 책임감이랄까 공동적 의식, 협동심, 뭐 리더십 같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보고서 쓰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만들기 뭐 그런 것도 일을 갖다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상 자료해 갖고 2015 워드라든지 핫토픽 같은 거 포함된 기사 같은 거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봤더니 이제 2개를 활동을 했는데 하나는 방크 쪽에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 학교 보면 보통 원어민 교사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독도 홍보라든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도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 자율 동아리 체스에서 좀 부장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아리 부스라든지 영상 제작, 총괄 및 연출 또는 편집 같은 것도 활동을 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다가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보면은 1학년 때 총 68시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개인 시간이 보니까 43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활동 내용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홍보가 돼 있겠지만은 아름다운 가게를 갖다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 다큐 촬영 같은 그런 것도 활동을 갖다 한 걸 보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갖다 했습니다. 그다음 독서 활동인데 1학년 때 이제 다양한 분야를 독서한 것을 학생부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 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도 충분했고요. 근데 66권이면 솔직히 말해 많이 읽은 거거든요. 흔히 말하면 많이 읽어봤자 보통 30권 내외가 정도 되는 66권인데 한편으로는 학생한테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면접 볼 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충분한 답변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독서 활동 쪽에서 좀 눈에 띈 것이 전공 관련 독서가 있어요. 뭐 PD 고전을 탐하다, 뭐 소비자 고발, 불편한 진실, 뭐 PD 수첩, 뭐 주기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시사교양 PD가 가치와 자질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쪽 보면 1학년 때 이제 환경미화부장 했는데 이제 축제 때 학급에서 이제 메저 소프나 같은 거 할 친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음악 편집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 쪽에도 이제 초등교사 쪽 2학년 때 편집 및 PD 이렇게 했었는데 진로 탐사 활동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일 좀 학생이 좀 다소 부족으로 제가 평가한 게 수학 경력인데 수학 경력 건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도 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뭐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경시대라든지 전공 관련된 수양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암만 해도 수학 경력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영역이라든지 직접 영역 그런 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세 중에 하나가 교과학습 발달사항이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수업에 참여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학년 때라도 비록 늦었지만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의 모습을 학생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강원대 미디어 영상학부 강원 참비 인재 전형, 그다음에 숭실대 언론학부 SSU 미래 인재 전형, 그다음에 세종대 신문방송학교 창의 인재 전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일지망 강원대 미디어 영상학부 강원 참비 인재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광운대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미디어 영상학부를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은 이제 서류평가 쪽에 나름대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강원대 참빛 인재 전형이 모집 분야의 재능과 그다음에 열정을 갖다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1단계를 통과를 한다면
한다면 충원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강원대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봤을 때 광운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일단 강원대 찬비 인재 전형에 보면 우리 학생의 이제 교과 준비도는 2.5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3개로 줄 수도 있는데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에 좀 분발해라는 의미에서 2.5개를 줬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를 줬습니다.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광운대의 어떤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18명이고요. 그다음 경쟁률 보면은 2015-16 보면은 경쟁률이 한 25대 1 4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데 서로 100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는 이게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2단계는 1단계 60, 그다음 면접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원 자격으로 보면 이제 암만 해도 모집 단위 분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을 갖다가 강원 찬비 인정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는 가장 적합하다 보고요. 평가 방법은 서로 평가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에서 500점 내에서 1000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기본 점수 500점 들어가고요. 전공 접합성, 인성,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면접 평가는 1인 10분 정도 하고요. 개별 면접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는 200점 주고 최대 점수는 400점 이렇게 줘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융합적 사고, 민성적 자질 이렇게 평가를 갖다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2016 수시 결과를 갖다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교육중 합격자 5명 성적을 봤습니다. 최고 성적은 2.24고요. 그다음에 6.47도 합격을 했어요. 그다음에 평균이 4.54인데 그 아래쪽 보면 불합격 35명 중에 불합격자 35명의 평균 점수가 3.8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더 높거든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보면은 교과도 보지만은 비교과 쪽을 더 평가를 정성평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교과 쪽만 약간만 보충이 된다면은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쪽 학교를 갖다가 적정으로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합격을 한다면 가능성은 높다 보고요. 충원율을 보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50% 내외로 이렇게 충원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광운대에 대해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해서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한 대학교는 당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DKU 인재 전형입니다. 자,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2년간의 경쟁률 보면은 한 25대 1 4가 이렇게 됩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인데 서로 100입니다. 그래서 제 교과 쪽이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되고 정성평가가 되기 때문에 서로 100으로 했고요. 평가 방법은 제출서류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내용은 학업 역량, 그다음 평가 방식은 다수의 평가제 다단계로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하고요. 학생부 기재상으로 해서 심층 평가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로와 연관된 교과 공부하고 비교과 활동을 성실하는 학생한테 아마 선호하는 대학교라서 이 학교를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동아리라든지 진로 연계성 많은 학생을 선호하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이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2016 수시 결과를 보면은 교육청 자료를 보면 합격생 3명이 있는데요. 평균이 3.17 정도 되고, 그다음 불합격자 30명 보면 3.91 정도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 쪽의 기말을 한 2.5등급 정도로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추합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강화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교내 수상 쪽만 좀 상을 한두 개만 이렇게만 받을 수 있다면은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한 군데만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추천할 대학교는 이제 한성대 문화정보전공 한성인재 전형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지식정보로 이렇게 뽑았는데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수는 5명이고요. 신설 전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정원의 농어촌이라든지 특성화고에 전용했는데 올해는 정원 노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신설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로 100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서로 60, 면접 40으로 하고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학생의 전공 잠재력, 그다음에 민성의 세부 능력 이렇게 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세대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이 작년에 3.2등급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3.5에서 3.8등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추천을 갖다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한성대까지 추천 전형 살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혹시 제가 네. 그 봉사활동이 좀 적은 게 저도 좀 걸려가지고 3학년 때 시험이 끝나고 봉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적으니까 더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이상적인 봉사활동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방학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서 일주일에 1시간이나 좋고 안 되면 2주에 2시간은 좋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짬을 내서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좀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대답해 주시는데 제가 네. 마음 놓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혹시 이후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 붙잡고 늘어지면 다 알려주죠, 선생님?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우리 학생 잘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상담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과 상담을 나눠봤어요. 두 여학생 모두 꿈 많은 학생이었기 네네. 때문에 상담하는 내내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6월 가채점 이제 점수를 네네. 가지고 발빠르게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잘 전략을 짜서 꼭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두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요. 네. 이제 두 학생에 대해서 이제 조진호 선생님하고 이제 남영주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결정적인 코치로서 조금만 더 조언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 정시 경쟁력이 70대 30이었지만은 정시가 좀 모의고사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을 가형에서 이제 나형으로 바꿨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점이 좀 많은데 아까 계속해서 이제 남영주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꼭 이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와 정시에서 이제 수시 쪽에 좀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 성적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다른 전형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경우라면은 뭐 가진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선택을 또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이제 답은 딱 조진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성적을 2.5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갖다가 좀 강하게 어필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한다면 아마 합격의 길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월 우평 이후에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희 기상대 두드려 주시고요. 항상 최고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좋은 조언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남영주 선생님, 조진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가톨릭대 인문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